고대 이집트.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신비롭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하잖아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모래 속에 잠들어 있던 그들의 무덤과 신전의 문을 활짝 열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문명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 옛날에 현대 기술 하나 없이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웠을까요? 또 죽고 나서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준비를 했다니. 그리고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그들의 하루하루가 오늘날 우리랑 엄청나게 닮아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죠. 이집트 문명,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사실 이 강이 없었다면 이집트는 그냥 끝없는 사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나일강이 이 척박한 땅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의 요람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 찬란한 문명 전체가 나일 땅의 95%는 사막이고 딱 5%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조금이라도 심수를 부리면 그건 바로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비가 오나 보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의 자연을 읽는 과학자에 가까웠죠. 이 강 범람 주기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걸 통제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비밀 병기였던 겁니다. 사회 전체가 이 강의 리듬에 맞춰 돌아갔으니까요. 여기서부터 그들의 엄청난 독창성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일강을 길들이면서 얻은 지식이 정말 어마어마한 발명품들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알려고 만든 365일짜리 달력.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의 시조, 할아버지 격이죠. 또 수확한 곡식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니까 세계 최초의 문자 체계 중 하나인 상형 문자도 만들었고요. 이 모든 게 전부 나일강이라는 단 하나의 시작점에서 뻗어나온 혁신들이었던 겁니다. 나일강 덕분에 쌓은 부와 기술,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조직력,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이집트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야심찬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바로 피라미드죠. 근데 이걸 그냥 무덤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신에 대한 믿음의 증거였고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위대한 도전장 같은 거였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 하나가 2.5톤이래요. 웬만한 자동차 한 대보다 무거운 거죠. 그런데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이런 돌이 몇 개? 무려 230만 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건 7톤짜리도 있었대요. 이건 코끼리 한 마리보다 무거운 거잖아요.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던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그 무거운 돌 수백만 개를 50층 빌딩 높이로 쌓아 올렸을까요? 솔직히 이러니까 외계인이 도와줬다, 거인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진짜 정답은 그런 판타지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바로 천재적인 과학과 인간의 힘, 그 엄청난 조직력이었죠. 방법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밧줄에 매듭 몇 개 묶어서 완벽한 직각을 만들어서 기초를 다졌고요. 나일강 물이 불어나는 시기를 딱 이용해서 무거운 돌들을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똑똑하죠? 그리고 피라미드 주변으로 빙글빙글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 위로 돌을 끌어올린 거예요. 이건 그냥 막노동이 아니에요. 수학, 물류, 인간의 힘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같았다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채찍 맞으면서 일하는 노예들? 전혀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임금을 받는 숙련된 기술자들이었어요. 오히려 되게 존중받았죠. 심지어 나라에서 힘내서 일하라고 마늘이랑 양파 같은 특별시까지 줬다니까요. 더 대단한 건 밥이 부실하다고 우리 파업하겠다라고 외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파업 기록도 바로 이 노동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무덤을 만든 걸까요?
그건 바로 이집트 사람들한테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떠나는 여행의 시작이었고, 그 긴 여행을 가려면 영혼이 돌아올 집, 즉 자신의 육체가 반드시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낸 해답이 바로 미라입니다.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70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건 거의 현대 외과 수술 수준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나중에 영혼이 딱 돌아왔을 때 이게 내 몸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존해야 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과학이자 예술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장기는 다 꺼내는데 딱 하나, 몸 안에 그대로 남겨두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심장이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라고 믿었거든요. 4, 5세기에 거면 진실의 깃털이라는 것과 자기 심장의 무게를 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심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심장만큼은 꼭 남겨둬야 했던 겁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과 사회 시스템, 그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파라오입니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였죠. 수많은 파라오 중에서도 단연 최고를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 람세스 2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인물이거든요. 무려 66년 동안이나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이건 그 자체로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는 끝없는 전쟁 대신에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국제평화조약을 맺는 길을 택합니다. 이 결정 하나가 이집트의 모든 걸 바꿔놨어요. 전쟁의 문이 닫히고 그 자리에 무역과 문화교류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평화가 찾아오니 당연히 나라가 부유해졌고 이 풍요로움은 곧 지식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수학, 천문학, 특히 의학 기술이 이때 엄청나게 발전했고 이 지식들이 고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등불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화려한 황금 시대에 왕이나 귀족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거 완전 우리 얘긴데?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현대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외과, 부인과, 치과처럼 의사들이 분야별로 나뉘어 있었고요. 나무로 만든 의족도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이랑 원리는 다르지만 정확도 70%짜리 임신 테스트기도 썼다고 해요. 또 남녀 모두 가발을 쓰고 화장을 했고 법적으로 이혼도 가능했는데 위자료랑 양육비까지 챙겨줬다니? 이게 어떻게 수천 년 전 사회의 모습이겠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록이 이건데요. 어떤 노동자의 출근 기록부에 적힌 결근 사유, 세바, 전갈의 물림.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아프면 회사 못 가는 건 똑같았나 봐요. 이런 기록을 보면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뭔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진다니까요. 사실 이렇게 이집트의 일상을 자세히 알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수백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도굴꾼들이 싹 털어간 빈 무덤만 발견했거든요. 그냥 남은 조각들로 상상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1922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한 소년 파라오의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이 발견 하나로 고대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투탕카멘이었는데요. 사실 투탕카멘은 역사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파라오는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금방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의 작은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 무려 5,398점입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고요. 만약 66년을 통치했던 람세스 2세 같은 위대한 파라오의 무덤이 온전하게 발견됐다면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었을까요? 정말 상상도 안 가죠. 결국 투탕카멘의 무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 아래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